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7월달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주 정말 더운 계절이죠. 폭염이 오는 7월, 삼복더위가 껴있는 7월이죠. 그래서 7월 이렇게 삼복더위에 벼가, 농촌에 심은 벼가 쭉쭉쭉쭉 자란다고 합니다. 뜨거운 그 기온 속에서 벼가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내일부터 7월달, 정말 세월은 빠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한동훈 안 만난다. 홍준표의 극대노, 아주 극대 노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당을 지켜온 그 원조죠. 대통령 후보도 출마했었고 당대표도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홍준표 시장도 여러 번 뵙고 그렇게 한 분인데요. 홍준표 시장이 참 말을 좀 거칠게 막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 말 속에 또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과 같이 그 유명한 모래시계 영화에 그 나왔던 표본 아닙니까? 홍검사. 근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잘합니다. 뭐 국민의힘에 뭐 그 언제 무슨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뭐 당비를 내봤습니까? 뭐 지방의원을 출마했습니까? 뭐 국회의원을 출마했습니까? 정치는 법무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정치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좀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광주 묘역에 가서 5.18 묘역에 가서 광주 뭐 민주화 운동은 헌법에 수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전에 거기 가서 했고, 또 동닥 쪽 국민묘지를 그 비상대책위원장 돼 가지고 광주 갔다 와서 거기 또 들르게 됐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계속 그 내부 총질하는 김경률이라고 하는 그 비상대책위원장 때 발탁한 사람, 운동권, 전형화진 운동권 좌파, 그 사람을 갖다가 오른팔로 세웠다. 그리고 마포에 나갔던 황은경 같은 사람, 다 그 좌파 운동권 아니에요. 이번에 비례대표에도 운동권이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 뭐 10번 이하에 거의 다 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냥 셀카 찍으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으는데 그 각 지구당에서 모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저도 옛날 정당 생활 해봤지만요. 그 사람들 다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공천 받으려고 뭐 눈에 보이려고 하려고 뭐 여기저기서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때 뭐 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몇 번 제가 방송도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적에 그때 공천심사위원회도 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권을 많이 발탁하고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잘랐다.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들이 그 공천 경선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컷오프 잘라버렸어요. 또 장해찬 젊은이 그 사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선출했는데 잘라버렸어요. 이러한 문제가 이 보수 측에 살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만약에 대표에 나온다면 지금 여론조사는 앞서갑니다만 여기는 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역선택으로다가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럭비공 같이 그냥 이리저리 막 튈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동훈이가 대표가 되면 야당이 다루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야당에 하는 사람들이 정치력은 그 아주 정치의 그 술수, 정치의 그 작전은 아주 그런 쪽에 비상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나라가 편안하게 하는 거는 그건 제2차적인 문제예요. 그저 보호하고 당 대표가 그렇게 재판받고 그렇게 검사에 뭐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나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당 대표 이재명이요. 이번에 뭐 당 대표 뭐 혼자 출마한다면요. 연임을 하기 위해서 실상은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당의 정치의 국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이런 걸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재판부가 대통령도 구속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구속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재판부가 대통령이었든지 뭐 당대표였든지 아무리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의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판사들은 그건 정치 판사고 쓰레기 판사들입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 게 낫죠. 하여튼 오늘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원희룡이 나경원이 그 윤상현이 그 세 후보는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만났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면담을 해도 만나자고 해도 아직까지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의 언어로 원희룡 끌어안고 구원 있던 나경원도 만났지만 한동훈은 극대노한 홍준표 대구시장. 왜 그럴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비토 기류가 극대노 수준입니다. 홍 시장의 거침없는 평소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아함을 자아내는 수준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쟁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만나면서도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은 두 차례에 걸쳐 거절했습니다. 원 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급기야 우리 당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면서 만약 한동훈을 뽑아준다면 이 당 해체해야 한다. 이 당은 존립 가치가 없는 당이다 하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극대노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과거 친웅이었다. 한 전 위원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A 의원이 꼽힙니다. A 의원의 보좌진은 홍 시장과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홍 시장의 보좌진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러한 요청은 홍 시장에겐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의 심기를 헤아린 보좌진이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죠. 차후 보고를 받은 홍 시장은 잘했다 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당내 주요 직책을 약속받았다는 소문도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홍 시장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B 의원의 보좌진이 한 차례 더 연락했지만 홍 시장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나와 홍 시장을 배신한 사람들을 지시켜 전화로 틱틱거려 가지고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 했다고 한 것도 바로 이 통화를 지적한 것입니다. 원 전 장관은 홍 시장에게 저는 밀사도 보내고 옛날에 도와드렸던 과거도 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원 전 장관은 따뜻한 봉 등과 함께 출마해줘서 고맙다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물론 홍 시장의 분노가 단순히 정성을 다했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홍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만나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며 격려한 장면을 보며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죠. 오래된 두 사람의 구원 때문입니다. 전에 서로 격해진 거죠. 지난 전당대회 때만 하더라도 홍 시장은 출마를 고심하던 거짓 품격, 위선 등의 말로 나 의원을 연일 저격한 바 있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두 사람의 살가운 이번 만남을 언급하며 홍 시장님이 그 정도로 한동훈이 싫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홍 시장님의 분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의 분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홍 시장을 지지한 세력도 꽤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전국에 그 홍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일정 부분은 홍 시장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말이 좀 거칠고 말이 좀 앞서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수 말은 또 씨가 들어있는 할 말하는 그런 분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한동훈 장관은 지난번 총선에 패배한 그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했으면 한동안 조용히 있거나 미국으로 공부를 가든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대선 때 들어온다든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개월 전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몇 개월 후에 나 책임 없어 당대표로 해서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이었다든지 김건희 여사와 뭐 그 김경률이 그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김경률이가 뭐 그 파우치 가방 문제에 대해서 뭐 사과해야 되나 본다 그냥 계속 물고 늘어졌다든가 윤석열 대통령 그 식사 오찬에 거부했다든지 또 은연중에 비판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전통적인 우파 보수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홍시장 말 맞따라 한동훈 대표가 되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이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치 바닥에는 제가 뭐 수십 년, 50년 이상 넘게 제가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생리를 잘 압니다. 생리를 잘 압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일단 뭉쳐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선거 치르게 되면 반드시 집토끼 보수부터 딸딸하게 뭉쳐놓고 보수부터 딱 다스려놓고 이것이 된 이후에 중도 좌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거가 가야 확산이 됩니다.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팽개쳐놓고 이건 내 식구야, 이건 죽어도 집토끼야. 그리고 좌파나 중도 쪽에 운동권에 그쪽에 있는 표를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사람은 그건 애송이들입니다. 그거는 선거 운동은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다고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선거 나오는 사람들은 깊이 있게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시간도 편안히 잘 쉬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심차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